번 더 하면 돼. 됐어. 지원군 5호 여기서는 모병제란 말이 안 써 있고요. 자원군이라고 써 있어요. 자원군. 자유지상주의자라면 답은 분명하다. 징병제는 강제성을 띤 일종의 노예제라 부당하다. 이 제도는 국가가 시민을 소유하고 멋대로 다룰 수 있음을 암시하며 따라서 시민에게 전쟁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강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화당 의원이자 대표적 자유지상주의자인 론 폴은 이라크 전쟁을 위해 징병제를 부활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며 최근 이렇게 주장했다. 징병은 두말할 것 없이 노예제다. 그리고 비자발적 노예 상태를 금지하는 헌법 수정조항 제13조에도 위반된다. 징집되어 전사할 수도 있으니 징병은 대단히 위험한 노예제다. 그러나 징병을 노예제와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선택권을 제한하고 따라서 전체 행복을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징병에 반대할 수 있다. 공리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징병 반대 논리다. 대리인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와 비교해 징병은 서로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거래를 금지하며 사람들의 행복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다. 만약 앤드류 카네기와 그의 대리인이 모두 거래를 원한다면 이들을 막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교환의 자유는 양자의 공리를 모두 높이면서 다른 누구의 공리도 줄이지 않는다. 따라서 공리주의의 논리로 보자면 남북전쟁 병역제도가 순수 징병제보다 낫다. 공리주의의 주장이 어떻게 시장 논리를 지지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자발적 교환이 양 당사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면서 다른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공리주의적 주장을 펴고도 남는다. 남북전쟁 병역제도와 자원군을 비교하면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징집자가 대리인을 고용하는 제도에 찬성하는 논리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을 펼 수도 있다. 대리인 고용을 허용하면 애초에 징병을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차라리 노동시장에서 병사를 모집하면 간단하지 않겠는가. 필요한 군인 수와 자질을 고려해 적절한 급여와 복리후생 수준을 정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일을 할지 말지 알아서 결정하게 내버려 두자. 누구도 자신의 의지를 거슬러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군에 복무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조건을 고려한 뒤 다른 일보다 병역이 나은지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따라서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원군은 세 가지 중에 최고의 선택이다. 주어진 보상의 근거에 입대를 할지 말지 선택하게 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공리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만 군 복무에 응한다. 복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거슬러 입대를 강요받아 공리를 잃는 상황에 놓이지 않아도 된다. 공리주의자 중에는 징병군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자원군에 반대할 사람도 있겠다. 필요한 자질을 갖춘 군인들을 끌어내려면 강제로 복무하게 할 때보다 급여와 복리후생을 더 높여야 한다. 그러면 군인은 행복해지겠지만 그 돈을 지불해야 하는 납세자는 불행해져서 군인의 행복을 상쇄할 것만 같다. 그러나 이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그 대안이 대리인을 허용하든 안 하든 징병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공리주의는 논리의 근거에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떨까? 경찰서나 소방서의 기능을 비롯해 정부 서비스에 드는 납세자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의로 사람을 뽑아 시장 가격보다 낮은 금리로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일을 하라고 강요한다면 고속도로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비뽑기를 해 납세자들더러 직접 일을 하던지 다른 사람을 고용시키라고 한다면 이런 강제 수단을 동원하면 납세자의 부담은 줄겠지만 불쾌감은 부담 감소분을 초과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지상주의자 논리로 보나 공리주의 논리로 보나 군 복무 할당 방법에서 자원군이 최고의 선택이고 그 다음이 남북전쟁 때의 혼합형 제도이며 징병제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 된다. 그러나 이 순위 매기기가 두 가지 반박이 가능하다. 하나는 공정성과 자유에 관한 반박이고 또 하나는 시민의 미덕과 공동선에 관한 반박이다. 반박 1.
공정성과 자유. 첫 번째 반박은 대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자유시장이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다리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는 노숙자는 그 행위를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게다가 그가 아파트보다 다리 아래에서 자는 것을 더 좋아하리라고 추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의 선택이 노숙을 좋아하는 취향에서 나왔는지 아파트에서 잘 형편이 못 되는 경제적 이유에서 나왔는지를 알려면 주변 사정을 알아야 한다. 그는 지금 자유의사로 행동하는 것일까? 어쩔 수 없이 필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일까? 다양한 직업을 비롯해 시장에서 늘상 맞닥뜨리는 선택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병역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될까? 자원군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사회의 재반 여건을 알아야 한다. 기회균등은 적절한 수준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삶에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가? 모든 사람에게 대학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경우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입대하는 길뿐인가? 시장 논리로 보자면 자원군은 강제 징집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자원군은 군 복무를 승낙의 문제로 만든다. 그러나 어쩌다 자원군에 들어간 사람 중에는 입대를 하지 않은 사람만큼이나 군 복무가 내키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만연한 사회라면 입대 결정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이 반박에 따르면 자원군은 겉보기만큼 자발적이지 않을지 모른다. 실제로 강압적 요소가 끼어들 수 있다. 사회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없다면 입대를 결정한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징집되는 셈이다. 이 경우 징병과 자원군의 차이는 전자는 의무이고 후자는 자유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단지 강제의 형태가 다를 뿐이다. 즉 징병은 법이, 자원군은 경제적 어려움이 강제한다는 뜻이다. 괜찮은 직업 선택의 폭이 넓을 때만이 유급 복무 선택이 대한 부재가 아니라 선호도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의 자원군 구성 계층을 보면 이 반박이 어느 정도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역 사병 가운데 저소득층에서 중간소득층 지역, 중간층 가계소득이 3850에서 57,836달러인 지역, 출신 젊은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그리고 전체 인구 가운데 소득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계층, 이들 중 상당수는 교육과 기술에서 자격주권에 미달한다. 과 상위 20%에 해당하는 계층, 중간층 가계소득이 66,329달러가 넘는 지역, 출신 지역 젊은이가 가장 적었다. 최근에는 모집된 군인의 25% 이상이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지 못했다. 그리고 일반인 46%가 대학 교육을 받은 데 비해 18에서 24세 군인 가운데 대학 문턱을 넘어본 사람은 고작 6.5%에 그쳤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사회 특권층 젊은이들은 군 복무를 기피하고 있다. 군대를 구성하는 계층을 다룬 타령, 미국 상류층의 군 복무 무단 이탈은 이 현상을 잘 보여준다. 프린스턴 대학의 경우 1956년 졸업생 750명 가운데 과반수인 450명이 졸업 후에 군대에 입대했다. 그에 반해 2006년도에는 졸업생 1108명 가운데 입대한 사람은 고작 9명에 그쳤다. 다른 인류 대학이나 미국 수도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의회 의원 가운데 자녀가 군에 입대한 경우는 2%에 불과하다. 할렘 출신 민주당 의원이자 한국 전쟁에 참전해 훈장을 받은 찰스 랭글은 이러한 현상을 부당하다고 여겨 징병제 부활을 요구해왔다. 미국인들이 전쟁터에서 발길을 돌리는 한 그 피해는 온 국민이지 경제적 이유로 짭짤한 보너스와 교육의 기회에 끌려 입대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다. 그는 뉴욕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군 복무 부담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 2004년에 이 시의 자원자 70%가 저소득층 출신의 흑인과 히스패닉이었다.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랭글은 정책 이반자들의 자녀도 참전 부담을 나눠야 했다면 전쟁은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으리라고 믿는다. 그는 미국 사회에서 기회 불균등이 지속되는 한 시장을 이용해 군 복무를 할당하는 것은 대안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 나라를 위해 이라크에서 무기를 맡은 사람들 대다수가 도심과 시골의 빈민지역 출신이며 이들에게는 군 복무 대가인 보너스 4만 달러와 수천 달러에 해당하는 교육 혜택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러나 대학 진학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저당 잡히고 얻는 이런 혜택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처럼 자원군을 지지하는 시장 논리에 대한 첫 번째 반박은 불공평 그리고 강제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계층 간 차별이라는 불공평 그리고 가난 때문에 대학 교육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부과되는 강제다. 강제에 대한 반박은 자원군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자. 이는 불공평이 만연한 사회에서 운영되는 자원군에만 해당한다. 불공평을 줄인다면 반박도 사라진다. 예를 들어 평등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모든 사람에게 교육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는 사회를 상상해보자. 그런 사회에서는 경제적 압박을 받아 군 복무를 자유로이 선택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올 수 없다. 물론 평등이 완벽하게 구현된 사회는 없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선택에는 늘 강제의 위험이 도사리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평등이 어느 정도나 구현되어야 시장에서 강제가 아닌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사회 불평등이 어느 수준일 때 개인의 선택에 기반을 둔 자원군 같은 사회제도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조건이어야 자유시장이 정말로 자유로울까?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공리가 아닌 자유를 정의의 핵심으로 보는 도덕 철학과 정치 철학을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뒤에 임마누엘 칸트와 존 톨스를 다룰 때까지 미뤄두기로 하자. 뒤에 제가 읽을까요?